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AI랩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활동했던 강경만이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도에서 다녀왔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은 카타스캔, 서비스의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서빙이 되었었고요. 어떤 기술적인 성과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느꼈는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함께했던 협력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했던 랩SD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안저 진단 기기를 발명을 하셔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계셨고요. 저희 랩은 랩SD와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안저 기기를 통해서 촬영하더라도 백내장 등 이런 전환부에 어떤 안구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뒷부분에 있는 눈에서의 어떤 잠재 위험군이라든지 사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5천여 명의 환자 중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것들이 조금 진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백내장을 별도의 장비 없이 진단을 하게 된다면 수술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안저 이미지 촬영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큰 흐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참고로 백내장은 아실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수술이 어렵진 않은데 실명하게끔 하는 원인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혹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좀 다양한 나라에서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와 같은 가능성을 갖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그런 미션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AI를 활용해 전 세계 누구나 손쉽게 백내장 조기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저희는 AI를 활용한다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AI 엔지니어 분들이 계셨었고 또 이 AI 모델만 만든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만들었던 프로덕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네트워킹 하실 때 또 질문을 해보시면은 또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후 시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목표는 스마트폰만으로 백내장을 진단하는 것이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어떤 경량화된 AI 모델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없이 동작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인 도전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나라 중 한 곳이 인도였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보통은 뭐 서버에 올려가지고 API에서 응답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없더라도 앱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AI 모델을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큰 목표였고요. 아무래도 안구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이었다 보니까 UI, UX적으로도 조금 잘 보인다거나 좀 정확한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하는 사용성 측면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앱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구글 스토어 통해서만 지금 설치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토어의 비중,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기기 비중이 좀 높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해당 기기를 중심으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AI 코드나 혹은 저희가 서빙했던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좀 소스 코드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정책을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웹 어드민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함께했던 랩SD는 이미 좀 운영을 하고 계시던 어드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서비스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했고
랩에스티에서 좀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 기관이 가입을 해서 어떤 기관이든 이 앱을 통해서 백내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생각을 했고요. 이 역시 자체적인 배포나 운영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두었다 보니까 이후에 많은 좀 확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모 시간인데요. 사실 발표할 때 데모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후 시간으로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남겨진 저기 준비되어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QR코드를 이용해서 앱을 한번 설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준비되어 있는 기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는 좀 더 궁금해하실 만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의료 접근성인데요. 애초에 프로젝트가 의료적으로 접근성을 높여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백내장으로부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접근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런 미션을 갖고 있었지만 꼭 인도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이제 필드트립 목표로도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중요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써있지만 보자면 먼저 데이터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안구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의료적인 데이터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얻기 어려운 데이터였어요.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상태였고 정상 안구뿐만 아니라 또 백내장을 가진 분들의 또 학습에 쓸만한 안구 이미지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는 사실 또 관련된 의료 전문가분들이나 또 이메일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이제 랩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일도 돌려보고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한 군데서도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의료적으로도 예민한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쉽게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한 또 인종적으로도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나라가 인도였던 만큼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의 안구 이미지와 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필드트립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해당 데이터를 단순히 찍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 씨를 뿌린다고 하죠. 저희가 씨를 뿌리고 와서 그분들이 인도에서 간편하게 하시면은 한국에서도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깔아두면 어떨까와 같은 가능성을 좀 꿈꾸면서 갔었고요. 또 수집된 데이터는 당연히 다시 학습에 사용되면서 모델 성능의 고도화를 좀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AI 모델이나 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정말 쓸만한가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애써서 만들었지만 실제 환자분들이나 의료진 그리고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이 이걸 정말 의도대로 잘 사용하실까? 그분들은 이게 효용이 있다고 생각할까? 와 같은 궁금증이 저희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저희가 또 만나는 분들이 또 환자분들이 모여 계시거나 그런 곳은 또 없었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인도에서도 많이 쓰이게 될 제품인 만큼 그분들과 소통을 해보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들 대상 혹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앱을 두 가지로 크게 버전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테스트하는 것을 하나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기관 관계자들께서도 앱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앞서 공유드렸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역시 유저 인터뷰와 또 이후
좀 기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뭐 많은 것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것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가기 전에 어떤 병원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물색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병원에 갈 수 있고 이 병원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테스트의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계를 했고요. 그 프로토콜을 해당 병원에 좀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분들과 뭐 소통하는 동안 보통 저희가 뭐 비동기라고 하죠. 비동기적으로 여기선 유저 인터뷰도 하고 뭐 의사분들과도 인터뷰도 하고 그런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 만한 범위에서 계획을 해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국 일주일 전까지 이제 오른쪽 시트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일정을 좀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저기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많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따로 와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또 트립 일정을 더 길게 잡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능한 시간을 모두 이 트립의 목적에 맞는 일정으로 꽉꽉 채워 넣다 보니까 저기 파란색 맨홀로 쪽에 있는 게 귀국날이거든요. 귀국날 오후까지 좀 테스트를 실제로도 진행을 했고 또 뭐 교통편을 이용해서 불이 나게 온 다음에 이제 바로 뭐 귀국편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영화와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페이퍼를 준비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갔었고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 두 번째로는 눈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이게 저희끼리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눈을 찍든 내 눈을 찍든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이미지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촬영 가이드는 저에게 필수적으로 좀 필요했었고 저희가 갔던 곳이 또 인도입니다. 인도가 그 힌디어 국가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쓰는 언어도 또 다르대요. 그래서 뭐 영어는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다고 친다 한들 힌디어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표님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인도 현지 분인데 한국말도 좀 할 줄 아시고 영어도 할 줄 아시는 통역사분들이 저희 트립 일정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또 일반 인도 현지인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라틴 어권에서도 뭐 스페인어나 뭐 영어 이외의 좀 국가에 가신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제법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미지나 설문지를 준비를 할 때도 한쪽엔 영어, 한쪽엔 힌디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웃긴 에피소드인데 영어 페이퍼를 위에 올려놨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중에 이거 뒷면에 힌디어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그냥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장벽이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그림으로 설명하더라도 이게 그분들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준비한 준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현장 설문지 역시 그래서 텍스트로 좀 준비를 해서 2가지 버전으로 했던 바가 있고요. 맨 오른쪽은 이제 웹 어드민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사용성이나 다른 이게 정말 쓸모가 있겠느냐와 같은 피드백들을 받았던 설문지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혹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컴퓨터를 다룰 줄 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글 폼을 들어가셔서 설문을 받는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저기서도 이제 QR코드가 있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좀 몰아닥치는 환경도 실제로 있었고 혼잡한 환경에서 그 페이퍼만 드리면 앱 설치를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었고 인도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좀 저사양 디바이스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좀 준비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소 사양을 그래도 한 5, 6년 전 정도로 잡아서 가져갔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사양의 핸드폰으로 오신 분 갖고 계신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사양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또 준비가 꼭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일자별로 따로 좀 통계를 내고자 계획을 했다 보니까 그런 어드민 계정도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입장부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제 왼쪽 분이 저희를 좀 도와주셨던 통역을 해주셨던 분이고 오른쪽 분이 이제 저희가 처음 갔던 곳이 인도 지역병원인데 그 지역병원의 특성상 지역병원에 또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지역병원을 관장하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의 이제 최고 담당자신 분인데 일단 표정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인도 분과 대화하는데 저런 표정이었다면 외지인 저희를 보시는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이제 당연히 의료 관련된 거다 보니까 경계를 하시는 게 당연하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뭔가 처음 뭔가 메일로 주고받거나 했을 때는 가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막 선물도 사가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거는 무슨 앱이고 앱을 썼을 때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 의료 전문가가 사실 이제 저희가 첫날엔 또 대표님이 일정이 변경되시면서 동행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의료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A4 용지를 꺼내시더니 이 투시도라고 하나요? 구조들을 그리면서 이 망막이 뭔지 아냐? 막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냐? 막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 되게 자세하게 좀 물어보시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래 한번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병원에 가봐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병원은요. 왼쪽 보시는 것과 같이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공공병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보건소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안과를 갈 때 보건소로 갈 수도 있지만 전문 그런 개인 병원에 가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선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고 각 부서가 정말 복잡하게 다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도 많고 뭐 에어컨 선풍기 좀 없었고 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 뒤편이 사실 안과로 들어가는 문인데 거기에도 이제 사람이 계속 줄이 서 있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래도 알아보고 가야겠다 하면서 갔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고 우측 병원은 비교적 그래도 잘된 케이스지만 공공병원에서도 좀 여기 charitable 단어를 좀 보시면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자선적인 어떤 병원이 훨씬 저에게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공공병원이거나 혹은 병원이더라도 그런 앞선 그런 행정적으로 조금 더 관료적으로나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절차가 많은 곳이 있었고요. 반면에 저 우측에 있던 병원에서는 굉장히 비교적으로는 저희를 되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상 병원을 선정하실 때 좀 선택하실 수가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작은 방이지만 들어갔고요. 그 프로덕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저희 기준으로 어쨌든 생각하고 만들었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의 제품 사용하는 방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글씨를 나름 크게 디자인하고 했는데도 잘 보지 못하셨고요. 또 스스로 이제 안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랬고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좀 편찮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셀카로 자기의 눈을 찍는 어떤 동작이 저희 모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한 절반 가까운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찍는 것보다 남이 대신 잘 찍어주는 모드로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큰 결정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현장에 가서 해보지 않았다라면은 깨닫기 어려웠을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명이 생각보다 어둡더라고요. 저는 지금 되게 밝은 조명에 있어서 좀 제 눈은 여기서 찍어도 잘 보일 것 같은데 인도 병원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선명한 촬영이 어려웠어요. 게다가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셀카로 찍는다고 하면 더더욱 어렵겠죠.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료진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빛을 비추면 당연히 더 잘 찍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저희가 안 해봤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빛을 비출 때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 동공 부분에 하얗게 되는 부분도 되게 핵심적인 증상인데 그 부분을 실제 안구가 아닌데 어떤 카메라 후레쉬 때문에 눈에 하얀 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빛을 비추는 노하우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의료진 분께서 이렇게 그래도 하면은 찍었을 때 좀 측정이 가능할 거다라는 좀 조언을 주셨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어두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조명이 많이 좀 필수적인 환경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가이드나 혹은 제품에서도 좀 반영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이 이제 저희가 다녀왔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아까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 맨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 해당 부분을 이후에 뭐 비슷한 일을 할 때는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녀와서 했었습니다. 먼저 물리적 접근성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인도에서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뭐 QR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기술로 통해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정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또 의료 관련된 것은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의료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경제적인 접근성입니다. 저희는 어떤 환자의 그 질환을 치료하는 전 과정의 맨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을 만약에 진단을 해서 괜찮아. 그러면은 뭐 다시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스크리닝 했을 때 어떤 너 좀 위험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와 같은 접근성을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뭐 주위 뭐 병원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두자와 같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뭔가 앱 자체 내에서 아름답게 좀 구현을 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그 제반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지역 의료기관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정말 이거를 추천을 해줘도 괜찮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료 접근성을 고민하실 때는 반드시 좀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장 큰 간과지점이라고도 쓰여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성인데요. 이제 백내장은 보통 저희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좀 예쁘게 만들거나 혹은 하더라도 글자를 인식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저희가 구현하지 못했지만 글자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나? 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글자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영어와 힌디어에서 느껴지는 또 사용자별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적인 차이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포지셔닝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저기 우측에 보시면 저희 마지막 날 도와주셨던 해당 병원의 의사분인데 그 인도에는 안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검안의라고 해서 검안을 해줄 수 있는 보존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했을 때 백내장이다 아니다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했을 때
그분들은 비교적 숙련된 전문직이다 보니까 프리스크리닝 도구로 쓴다면 쓸 수 있겠다 정도의 의견이었고, 실제 의사분들은 사실 본인께서 더 잘 아시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런 의사가 없지만 검안 보조 인력은 있는 곳이라거나 와 같이 어떤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쓸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고민들이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방금은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했는데, 만약에 범용으로 모두에게 뿌릴 거다 하면은 정말 모두에게 뿌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녀와서 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언어 문화적인 수용 수준은 정말 중요했고요. 두 번째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 앱을 찍었을 때 백내장 위험이라고 이렇게 그 결과가 뜨면은 병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백내장 있다니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100%가 아닐 수 있다라는 설명을 그때 계속 하는데도 아, 나 진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와 같은 불안함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 이거는 만약에 정확해지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겠죠. 백내장을 정말 잘 진단해서 나왔는데 그럼 나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받으실 수 있고 하는 실제적으로 저희 뭐 서비스나 이후에 이런 프로세스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다와 같은 것은 좀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던 건데, 현지 의료기관과 행정구조는 꼭 사전에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얘기가 됐다고 알고 있었고, 얘기가 확인을 받고 이제 현지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진입하는 것부터 보통 한두 시간씩은 다 걸리고, 이 협의가 됐다 한들 이제 가기 뭐 한 1, 2주일 전에 갑자기 취소되고 가려던 병원이 취소가 막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파악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어떤 처음에 가기로 했던 병원이 이제 해당 부서의 부서장급 되는 분이 뭐 부원장보다 조금 아래 계급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직급 정도로 오케이 사인은 냈는데 1, 2주일 전에 갑자기 우리 일정이 바뀌게 돼가지고 너네 올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위치가 가게 되는 장소가 바뀌면 그에 따른 준비도 다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잘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그 마지막 갔던 병원에서 좀 찍었던 모습의 일부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좀 저렇게 진단을 하고 그 파란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보는 것인데,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문구 혹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것은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가면은 이게 뭔가 성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임팩트는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순간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앱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고요. 뭐 임팩트가 크든 작든은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순간 그걸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꼭 실제로 쓰이는 순간에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가 진짜 서비스의 시작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후에도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